안녕하세요. 중앙사이버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학점은행제가 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학점은행제랑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교육을 생각할 때 전문대학이나 대학교가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의 학습 외에 다양한 학습들을 통해 학위 취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제도입니다. 이는 학교 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을 연계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일 먼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면 최소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인 분들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또는 대학원 진학 또는 대학 편입을 위한 학위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학점은행제는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사 학위까지의 과정만 다루고 있고, 그 이상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의 과정은 다루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이유가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이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인데요. 전문학사 학위는 최단 1년, 학사 학위는 최단 2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을 위한 학습 외에도 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셨던 장년층 학습자분들이 만학의 꿈을 펼치고자 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학점은행제 제도 역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자 등록이란 처음 학점 인정을 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 학위 과정 및 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되며 학점 인정 신청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통해 내가 어떤 학위 과정을 공부할지, 어떤 전공을 공부할지를 선택하게 되며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이라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선택하게 되며,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이라면 전문학사 타전공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이라면 전문학사 타전공 또는 학사 타전공 학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 학위 수요 예정자는 학위를 받기 직전 분기까지는 학습자 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학위 수요 예정자라면 전년도 10월, 8월 학위 수요 예정자라면 4월 접수 기간까지는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 조회,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학위 종류별 전공 및 전공별 세부 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점인정 신청입니다.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적대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과목들은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평가인정 학습과정입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학습 과목으로,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에는 직업전문학교, 사회교육원, 기술교육원 등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다들 무슨 사이버 평생교육원, 무슨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런 이름의 교육기관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생교육원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요. 이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평생교육원은 말 그대로 모든 학습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매달 개강반이 존재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은 강의 및 수업들이 출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비해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 일반 대학처럼 3월 혹은 9월 등 정해진 시기에만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힘든 미술이나 음악, 미용 등 실기 수업들은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겠죠. 이러한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들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원의 강의는 한 과목당 3학점이에요.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강의들처럼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다양한 성적 반영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학점 인정 대상 학교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학점 인정 대상 학교는 전적대, 즉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의미합니다. 다니던 대학에서 중퇴를 했거나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들었던 학점들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F학점만 아니면 모두 인정이 가능하고 2년제의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의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교의 경우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적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졸업한 경우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제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학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은 전공 교양 과목을 포함해서 이미 80학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헌정보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로는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준사서보다 높은 정사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필요 학점을 더 채운 후 문헌정보 학사까지 취득하려는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졸업했던 전문대학에서의 학점을 전적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적대 학점에도 당연히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적대에서 들었던 학습 구분 그대로 학점은행제에서도 인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전적대 학점을 가져올 때는 학점은행제 교육 과정에 맞게끔 학습 구분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전문대학에서 전공 필수로 들었던 과목이 학점은행제 교육 과정에서는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과목명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별 학습 구분을 확인하려면 학점은행제 사이트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전공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제 등록입니다. 시간제 등록은 대학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학 재적생 이외에 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대학의 개설 과목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들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방법, 등록 인원 등은 해당 학교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 등록의 시행 여부, 개설 과목, 수강 비용 등의 전반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시간제 등록 역시 한 개 대학에서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며 여러 학교를 병행하여 학기당 연간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등록은 수업을 통한 학점은으로 학점은행제 법으로 1년 혹은 한 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8과목, 24학점, 1년에 14과목, 42학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수업을 통한 학점원만을 가지고는 학위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상 초반에 제가 전문학사는 최단 1년, 학사는 최단 2년에 취득할 수 있다고 했었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바로 학위 취득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모두 집중!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매년 자격 학점 인정 기준을 공지하고 있어요. 만약 학습자가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난이도에 비례해서 특정 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자격증 중 세무회계의 경우 3급 자격증은 3학점, 2급 자격증은 6학점, 1급 자격증은 9학점으로 난이도에 따라 인정학점이 달라집니다. 자격증마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 역시 정해져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자격증의 경우 학습 이전에 취득했던 자격증, 학습 중에 취득하는 자격증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신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3개,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2개, 그리고 타전공 학위 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점 확인해 주세요. 자격증의 계열과 희망 전공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통해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럼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자격증의 직무 번호인데요. 학점 인정이 되는 자격증들을 보면 대분류, 중분류, 직무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자격증이라면 여러 개를 따더라도 한 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안내드린 세무회계 자격증의 경우에는 분류와 직무 번호가 모두 같기 때문에 1급, 2급, 3급을 모두 취득했더라도 가장 많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1급 하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일에 따라 인정받는 학점이 달라지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탭스 1급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에 취득했다면 9학점으로 인정받지만 그 이후에 취득했다면 8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자격증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취득 시기에 따라 인정학점이 달라지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학점은행제 사이트, 알림마당, 자료실, 자격학점기준 기준 내에 있는 자격학점기준 기준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증을 언제 취득하였고 몇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학습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독학사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방법들로 학습 설계를 했지만 학점이 부족할 수 있겠죠?
학습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학기를 더 진행할 정도의 학점이 남았다면 당연히 더 진행하는 게 맞겠지만, 학점이 애매하게 4, 5학점 정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학습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독학사가 필요합니다. 독학사는 학위취득 시험 제도로 총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독학사 제도만을 가지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와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학점은행제와 병행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한두 과목만 합격을 해도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2월 말 3월 초에 진행되는 독학사 1단계의 경우 최대 5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한데 5과목 중 한 과목만 합격을 해도 학점은행제에서 교양학점으로 4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독학사 1과정 시험은 과목당 4학점씩 최대 5과목까지 교양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독학사 2과정 시험은 과목당 5학점씩 최대 6과목까지 전공 혹은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학사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독학사 시험을 모두 본다고 모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학사를 활용하실 때 주의사항, 독학사에서 시험을 보는 과목명과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과목명이 겹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학습한 과목 또는 독학사 시험 과목 2가지 중 하나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과목명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학점은행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흔치 않은 경우라 영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점 인정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내가 학위를 빨리 따고 싶다고 무작정 과목들을 수강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 법으로 연간 학기간 이수 제한 학점이 정해져 있어요. 한 학기에 최대 8과목 24학점, 1년에 최대 14과목 42학점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수 제한 학점에는 수업을 통한 학점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학점인정 대상 학교를 병행하더라도 한 학기 24학점, 1년 42학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수업 이외의 방법인 자격증,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대학교의 경우에는 1학기는 3월 개강, 2학기는 9월 개강으로 정해져 있는데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기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학점은행제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종강일 기준입니다. 학습 설계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겠죠. 두 번째,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 과정이라면 105학점, 전문학사 학위 과정이라면 60학점, 수업 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9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역시 유의해 주세요. 세 번째,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 과목이 있을 경우 한 과목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각종 고시 규정 개정, 글 번호 10178번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사학위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주의사항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라면 학위를 취득 후 전공을 바꾸거나 학위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학위 연계를 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학점은행 학사학위 과정으로 연계를 한다면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면 1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제외하거나 선택한 과목의 1학점을 절사하고 학위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자격증이나 독학학위제 시험의 경우는 학점 절사가 불가합니다. 또한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는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등은 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문학사 학위를 공부할 당시에 90학점을 취득을 했어요. 전문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80학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된 10학점에 대해서는 추후 학사 학위 연계를 할 때 인정받고 싶겠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학위 연계를 한 후에는 다시 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도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 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증이나 독학학위제 시험과 같은 수업 이외의 학점원들은 학사 학위 연계 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업을 통한 학점원 중 학점인정 대상학교, 즉 전적대의 경우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과목이라도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전적대 학점 역시 학사 학위 연계 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5번째, 대학 재적생, 즉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을 하는 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입니다. 전무대학 또는 대학 재적학기 중에 타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을 이수한 경우, 대학 이수학점과 학점은행제 타학점원, 즉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들을 모두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인 1년 42학점, 한 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학점 인정 대상 학교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 졸업은 전문대학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셨다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졸업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전공 학위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이 정말 많죠? 길고 길었던 학점 인정 신청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학위 신청이라는 단계만 남겨두게 됩니다. 학위 신청은 학위 수요 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로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 신청을 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받은 학위는 대학교 졸업자가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학위 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 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수요는 대학과 같이 매년 2월과 8월 이루어지며 2월 학위 대상자는 전년도 12월에서 당해 1월 사이에 신청을 받고 8월 학위 대상자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신청 기간인 만큼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겠죠? 자, 그럼 학위 취득 조건을 살펴볼까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2년제 전문학사 학위는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총 8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요. 3년제 전문학사 학위는 전공 54학점, 일반 45학점, 교양 21학점, 총 12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4년제 학사 학위는 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학점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으로 이수학점을 채운다면 일반 학점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학위 취득 요건을 채우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공 학점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전공 필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전공별 필수 과목을 확인하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전공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마다 요구하는 전공 필수의 학점을 모두 채워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학점은행제의 전반적인 특징, 진행 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은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이며 마지막 단계인 학위 신청은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있으니 기간 꼭 놓치지 마세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내가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따고 모든 독학사 시험을 합격하고 전적대학점이 많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강의로 최소 6과목, 18학점 이상을 들어야 한답니다. 주의사항 정말 많죠?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혼자서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든 평생교육 제도이긴 하지만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주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규정 및 주의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학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학력, 커리어를 쌓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의 학습 목표와 희망하는 기간, 비용에 맞게 수업 외에 자격증, 독학사 등을 조합하여 학습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학점은행제 사이트 안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조회하는 방법, 교육 훈련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또는 독학사 시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지만 직접 하나하나 알아보시는 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와 같은 학습 플래너가 필요한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개별적으로 학습 설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저희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은 베테랑 학습 플래너들을 통해서 학습자님의 최종 학력, 이수 과목을 확인하여 최적의 학습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에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장애용유아 보육교사, 한국어 교원, 평생교육사, 건강간용사 등 다양한 자격증 과정과 심리학 등 학위 과정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교육원 소속 최소 15년 경력 이상의 상담 플래너들이 무료 학습 설계와 진행을 도와드리니 바로 연락 주세요.